다음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이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부장팀장 배석했습니다. 계획은 57조 운용 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9,501만 9천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 5,787만원, 지출계획이 6,180만원으로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15억 9,1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2023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연도말 조성액이 15억 9,108만 9천원과 용자금 미회수 채권 1억 1,407만 3만 5천원을 합산하여 17억 582만 4천원입니다. 5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소지 총괄 내역은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전년도 대비 8,326만 3천원을 감액하여 16억 5,288만 9천원을 기획하였습니다. 60쪽 자금 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187만원, 용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40만원, 민간 용자금 회수 수입 4,56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9,501만 9천원을 기획하여 총 수입액은 16억 5,2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 사업비 2,180만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1,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 2,500만원, 예치금 15억 9,108만 9천원을 기획하여 총 지출액은 16억 5,2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초생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안성시 기초생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기금이 존속 기간이 22년 12월 31일인데 아직까지 뭐 개정안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서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그 조항만 해서 그 연장하는 거로 해서 상정하기에는 좀 미흡점이 있었고요. 조례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 되고 새로 또 용어 변경이라든가 다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갖고 전면 수정을 해서 새로 제정할 계획에서 현재 지금 입법 예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법 예고가 12월 1일 날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던데 그럼 네. 저희가 이게 1월 달은 전혀 조례가 없이 그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입법 예고 끝나고 이제 의회 상정까지 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행 계획도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1, 2월 달은 공백이 되기 때문에 이 예. 기금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한을 연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면 개정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입법을 하시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에서 그 한 조항 그것만 연기한다고 넣는 것 그런 게 급하게 물론 충분히 사전 못 해갖고 그것만 마치는 걸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개정 이왕 손을 보는 김에 싹 개정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조항만 연기하는 걸로만 해서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행정이 지금 끊어짐이 없이 쭉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1, 2월은 그럼 이루어지지 않고 3월 달 이후부터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간보다도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 안정자금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융자금은 저희가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인데요. 작년에도 딱 한 건만 했었고요. 2021년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이제 또 대상으로 융자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거는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증인 세우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융자 조건을 맞춰서 하기가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융자 조건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활융자에 대한 사업은 그럼 진행을 안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2,500만 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 상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10월 달에 한 가구 융자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도 지금 63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21년도에 조성액이 6,600이었는데 400만 원을 쓰셨고 22년도에도 5천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더 많이 쓰셨네요. 이건 잔액이로구나. 네, 죄송해요. 21년도에는 6,100 쓰셨고 그다음 22년도에는 좀 집행액이 많기는 했어요. 5천이었고 집행액은 1억 천. 23년도에 계획은 이제 5,700 조성액으로 보시는 거고 집행을 지금 6,180으로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비융자성 사업이 3,600이고 융자성 사업이 2,500이면 2,500이 보통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가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 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때는 융자성 사업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생활 안정에 대한 자금이 제일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이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좀 이 기금이 활용이 돼야 되는 게 이 목적의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1년에 10가구에서 25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이 사업비를 세워놓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 8년도까지는 1년에 한 6, 7가구 정도 지출이 계속 융자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다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이 코로나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 이런 데서도 그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약간 중복된 성향이 있어서 이 대상자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이거를 완전 폐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금액 융자 대상에서 줄여 나가려고 하는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환을 할 때 상환 이자가 있지요. 예, 예. 상환 이자가 어떻게 되죠? 예, 연 2%입니다. 연 2%면 다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이제 다운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전에는 되게 이제 저리 융자 금액이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그래서 다른 데도 이제 저리를 융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랑 그렇게 큰 어떤 차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뭐 금리 융자 이율을 내려서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 그냥 다른 데서도 장기 저리로 해주고 있고 그 이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이 기금으로 일단은 제가 좀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은 이 기금이 굳이 필요할까? 왜냐면 활용도 면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자활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굳이 이 기금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좀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하지만 그 서류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행 규칙에 보면 기금 운용 관리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급대장, 현금 출납부, 업체별 대여 상황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희 의원님. 그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1억 1,400여만 원 있잖아요. 이게 원래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인데 몇 가구 언제 불린 건데 이게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연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예입니다. 현재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현재 총 25명에 대해서 융자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2년 거치 5년 정기 균등 상환인데 그 이제 상환 기간에 도래해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융자 기간 그 거치 기간까지 만료해 갖고 체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가 한 12명 정도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근데 달마다 계속 그 융자 상환 회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총 25명 융자에서 그중에 12명이 그 체납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12명은 실제로 이게 2년 거치 지났어도 체납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매달 균등 상환인데 그 매달 꼬박꼬박 내지 않고 이렇게 걸러서 뭐 2달에 한 번 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체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굳이 이런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거잖아요. 상환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파산이라든가 어떤 개인회생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감액하거나 아니면 결손처분, 그러니까 정리보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고 요번에 한 건에서 그 정리보류한 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해 갖고 이렇게 결손처분이나 정리보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사실상 기금에서 나가는 게 별 차별성이 없어서 줄여 나간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사업비랑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만들어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계속 신청 수위를 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금액을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금액을 그 생활안정자금을 줄여 나갈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1, 2년 정도 운영해보고 후에 이제 그걸 더 줄일지 아니면 자발적으로만 할지 그거는 그 결과 보고서 이렇게 예. 결정할 생각입니다. 뭐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서 사업을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기금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빚을 내주는 거긴 한데 그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 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현재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79명,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숫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립인식 교육입니다. 그래갖고 단순히 거기 일 참여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인문 교양 교육 같은 거에서 그 사람들도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립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 있고 또 어떤 금융이라든가 이런 경제 교육 같은 거 하면서 그들의 그 자립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보통 한 6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을 참여하시는 분 다 의무적으로 그 교육에 참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예.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립의지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6번에서 8번 정도 교육받고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탈수급해갖고 이제 자활 거기 독립해서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001억 4,35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0억 6,336만 3천 원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노인복지 관련 심사 수상 등으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노인단체 지원은 다행노인의 안성시 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7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으로 6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6,3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공로식당 무료급식으로 3억 7,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경로식당 치사원 인건비로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5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115억 3,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6억 6,3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기초연금으로 875억 6,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로 3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개인 운영 신고시설 노인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53억 7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5쪽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98억 9,5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노인 상담 사업으로 5,4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노인복지시설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전환사업으로 4억 5,3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으로 9,6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재활용품 수집 안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노인신문 보급 사업으로 3,2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자체로 2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22억 8,3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노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으로 5,8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장수 추가금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노인 상담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중장년 행복캠퍼스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10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 사업 한시 인력 지원 인건비로 1억 7,6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로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노인사회 활동 기회 확대 지원으로 10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로 5,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1억 4,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8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6억 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5,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8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경로당 활성화 도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0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으로 9억 3,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경로당 서열등비 지원으로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4,3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경로당 친환경 노콜푸드 부식 지원으로 6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경로당 양국비 추가 지원 12로 2억 9,7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종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 12로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동설묘지 관리 운영으로 2억 9,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화장금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공유재산 묘지 관리 운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자체 공급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5,1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장애수당 기초 사업으로 6억 8,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9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으로 7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66억 8,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9억 2,2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로 1억 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장애수당 도비 지급 사업비로 2억 7,8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3억 6,4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장애인연금 사업비로 54억 7,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도비로 3억 5,6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으로 3억 2,9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3쪽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11억 7,9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 지원으로 1억 3,9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내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비로 1억 1,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비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한마음복지관 운영으로 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9억 7,3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장애인 주간보시설 운영 지원으로 9억 7,2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로 11억 2,6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6,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로 3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2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1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4종으로 2,5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7종으로 1억 7,7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84억 2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8,8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애인 시설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5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으로 6,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12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원 운영으로 2,8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장애인 거주시설 증증 공기청정기 렌털비로 6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50조 계속비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4종으로 9,8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으로 11억 2,8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조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조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조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으로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조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사업비로 6,5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으로 2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4,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78조 기초생활보장 해상장제급여로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조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으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으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조 정부양국 택배비 지원 배송비로 7,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조 도단위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4,6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2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7억 7,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7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조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제공 외에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조 희망키움 통장 사업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조 내일키움 통장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조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을 위해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조 통장 사례관리자 운영 인건비로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조 희망키움 통장 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조 청년저축계좌 매칭 사업비로 5,7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조 깔끔히 사업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조 희망저축계좌 원 매칭 사업비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조 희망저축계좌 투 매칭 사업비로 5,1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조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매칭 사업비로 5,6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조 청년 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매칭 사업비로 4억 1,3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조 사회복지 시책 추진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4쪽 노숙인 임시보호를 위하여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조 의료급여 기금사업 운영 지원으로 23억 1,0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조 기본경비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도 설명 같이 드릴까요? 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 기금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 예산입니다. 903쪽으로 2023년도 의료급여 기금 예산 이자를 추산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934조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구애 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35쪽부터 937쪽까지 2023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6,256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6,344만 9천 원, 기타에게 전입금 23억 1,0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8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2억 3,6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조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부대 경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조 의료급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 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임용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분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좀 천천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설명서 671페이지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로당별로 한 명씩 그냥 이렇게 뽑아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경로당별로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이랑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명을 하시는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누구를 뽑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회장님들이 추천해갖고 누가요? 회장님들 회장님들이요? 예, 경로당 노인 회장님들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럼 노인 회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경로당 시 회장님이요? 시에 있는 회장님이 읍면동 경로당 노인 회장님들이 추천을 보통 해서 이제, 추천을 예,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럼 뭐 임기도 있는 건가요, 이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관 백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읍면동 각 경로당별로 대부분 회장님들이 하시고 있고요. 그 회장님이 안 하는 곳은 그 회장님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임기는 그 회장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 경로당 회장님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예, 예, 그 임기는 경로당 회장님 하시는 동안 하시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경로당 회장님 하시면서 이것도 그냥 봉사지도원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르게 따로 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런 거네요.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지급이 됐을까요? 여기 21년부터 지급됐습니다. 21년부터 지급된 건가요? 예, 예. 경로당 회장님들 어떤 활동비처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목욕비 및 입이용비 지원인데요. 이게 7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께는 연간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 685페이지 보면 한시 인력 지원 이거 신청 접수를 받느라고 한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70세 이상은 무조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아야 될까요? 이게 읍면동의 업무가 과정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분들 신청 받을 때 수요가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 네, 그런 업무가 많을 수는 있는 건 알겠고 저희는
아니, 저희 나라의 복지 정책이 거의 다 신청주의잖아요. 예, 이 신청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노동력,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돈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신청 접수를 뭐 받거나 이런 절차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최대한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면 뭐 이장님들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좀 간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네. 어쨌든 복지제도 시행할 때 이 신청 과정 자체가 너무 여력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도 인건비를 새롭게 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청을 안 해도 되고 최소한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서 어차피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주는 거면 신청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든 복지 제도가 있을 때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검토해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신청 과정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경로당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규모가 다 달라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다르고 10인에서 25인 미만 10만 원, 25인에서 50인 미만 2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냉난방비 같은 거는 그냥 다 일괄 똑같이 다 주는 건가요?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사육장 백입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인원 운영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대신 양곡비는 정부에서 계속 1년에 총 8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추가로 해갖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한 포에서 최고 7포까지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냉난방비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현상은 없나요?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모자라진 않고요. 이 금액 내에서는 또 올해부터 그게 기존에 3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월 6만 원 인상됐기 때문에 그 난방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냉난방비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하장금 지원에서요.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특별하게 23년이 윤년이어서 또 21년부터 분묘를 개장하여 하장을 한 연고자에게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이거는 계속했던 거죠. 그렇죠. 예. 1인당 최대 30만 원이고 60%인데 실제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다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실제로 30만 원, 대체로 30만 원인가요? 어떤가요? 작년에 지원한 그 내용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백영입니다. 저희가 화장지원금의 60% 인해서 지원하고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수원 연화장을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천안 추모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인 평원해수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내 주민 적용돼서 10만 원 받아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 연화장 같은 경우 50만 원이라 그 최대에서 3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천안 추모공원이 30만 원 해갖고 18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수원 연화장과 천안 추모공원 두 군데를 거의 대부분 80, 90% 이상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30만 원하고 18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분묘 개장에서 화장한 사례도 많았던가요? 예, 그 분묘 개장에서 하는 경우도 그 용인 그 평원해수 이용할 경우에 그 25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 저희가 15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금액이 30만 원도 되고 18만 원도 되고 15만 원도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뭐 수원을 이용하냐, 천안을 이용하냐, 용인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원을 이용하거나 수원 이용했다고 30만 원 받고 천안 이용했다고 18만 원 받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 게 그 금액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줘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그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예를 들어 수원은 50만 원 했는데 30만 원 주고 천안은 30만 원 줬는데 18만 원 줬으니까 연화장 수원 같은 20만 원을 더 본인이 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30만 원씩 주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까 해서 최초 이거 발의할 때 그래서 공평하게 해서 이게 60%를 주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황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 원 예산 담아 예. 놓으셨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집행됐을까요? 예, 현재까지 약 1억 1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1억 100만 원이요. 예, 예. 올해 4억 잡으신 거는 어쨌든 윤년이 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신 건가요? 예, 내년에 윤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개장 신고 건수가 보통 한 1,200건에서 1,500건 정도 있는데요. 그 2020년 윤년의 경우에도 거의 한 2,900건 정도 돼서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업비도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민간 위탁이 있고 민간 이전이 있고 민간 보조가 있는데요. 요거의 정확한 개념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간 위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위탁 이제 여기 의뢰해서 승인받고 해서 주로 이제 안성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또 저쪽 같은 뭐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민간 위탁해서 그 사업비를 주는 경우 기관에 주는 게 민간 위탁금이고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뿐 아니라 단체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 이렇게 그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인건비 말고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 보조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간 위탁 법인 사업비를 기관에 주는 게 민간 위탁이고 민간 이전이 있고 민간 보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개념 차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민간 이전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지원 형태의 민간 보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민간 단체라든가 해서 그 사업비 보존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민간 보조 같은 경우는 뭐 자본적 보조라든가 아니면 사업 보조 이런 게 포함된 게 민간 보조고요. 그러니까 민간 이전은 그런 성격이 아닌 거가 민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 형태에 대해서 민간 위탁이면 위탁, 이전이면 이전해서 간로하고 그 위탁 기관이나 주는 단체, 법인 단체가 있으면 단체명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무수한 복지 사업이 사실 민간으로 위탁되거나 이전되거나 민간 보조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사업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넘어가는데 시의회는 진짜 이거를 제대로 심사할 여력이 환경과 구조가 되지가 않고 민간 이전된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쓰이는지 낭비가 없는지 횡령은 없는지 또 용도외 사용 같은 것들이 없는지 워낙에 기사들이 보조금 뭐 횡령 이런 기사들이 늘 때만 되면 나오니까 이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저희 연말에 보조금 정산서 받을 때 네네. 그 관련 그 증빙 서류 다 받아갖고 보조금 얼마 줬으면 거기에 얼마 지출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다. 영수증이랑 네. 그 내역이랑 네.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뭐 단체에서 이제 뭐 부정한 마음을 갖고 뭐 이렇게 뭐 카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사법권이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게 사건화가 되면 이제 뭐 경찰이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그게 좀 가능하지. 저희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는데. 확인하는데 한계가 예, 있는 예, 건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 무슨 복지 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서 민간에게 양도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검사나 심사는 사실은 좀 일정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보존 검사는 자료 받아갖고 저희가 그 실무자가 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또 결정을 맡아요. 그래서 이게 보증 정상 결과 이상이 있다 없다 이거를 좀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맡는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한계가 있어야 그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해당 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검사를 하나요? 담당자가 그 보조 단체에 서류 받아서 네네.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경기도 특사경 같은 데서 적발되는 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뭐 신문 보도나거나 뭐 네네. 이러면 이제 별도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또 이제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에 의해서 발각되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실제로 뭐 기사화되는 건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제보로 인한 건가요? 그 단체 내부의 갈등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서류상으로 사실 뭐 저희가 심도 있게 보긴 한다고 하지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적발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네.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건가요? 네, 내부적인 인건비 뭐 이렇게 편취했거나 뭐 거기 단체장이나 그 단체 그 직원들하고 갈등 상황에서 많이 그런 게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제보가 외부에서의 제보가 아니면 시에서 그런 거를 적발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적발해서 심한 경우에 경찰에 고발도 하고 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신 거고. 예, 예. 그 어쨌든 이런 보조금이 늘 일반적인 뭐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늘 눈먼 돈이라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하여튼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게 저희 그 청년 교육을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 회의 같은 데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보조금도 이걸 제대로 쓰려면 영수증 첨부 이런 거 굉장히 절차상 어려운 점들이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행정 처리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이런. 단체 그 사무국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서 네네. 보조 관리 교육 뭐 정상 방법, 지출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아, 계속 이게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요즘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조금 거기 교육? 지출 담당자라든지 회계 담당들을 불러놓고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뭐 이 예산의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생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시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 말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잘 감독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876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가 있는데요. 여기 어쨌든 기초 수급자 가구의 학생들한테 교재비, 입학금 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지원 방식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뭐 가구로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들어가는? 예. 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일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수급자 가정을 해서 직접 계좌입금 하고 있는 건데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국비부담금 또 시비부담금을 그 경기도 교육청으로 해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학생 속해 있는 그 학교로 지원해줘 갖고 본인들이 별도로 내관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은 그 감면받거나 그런 형태입니다. 학용품비 감면도 그럼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예, 학용품비나 이제 학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입학금, 수업료, 뭐 부교 재배 이런 것들은 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에서. 네. 하여튼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이 복지 혜택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들이 낙인 효과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전해주는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요. 942페이지에 3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이 있는데요. 5,736명 안성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보험료나 병원에서의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그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러면 수급자가 됐을 경우 보험금이나 본인 부담금을 전혀 안 내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백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에 이제 조사해 갖고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게 되면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1종은 그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 1종이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로 이제 청장년층 등은 2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갖고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 전액 그 무료이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1종, 2종으로 나눠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석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이 표창패 관련해서는 좀 이거는 부서별로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뭐 30만 원짜리서부터 뭐 이 88,000원짜리 여긴 또 좀 저렴하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각 부서마다 좀 뭐 일률적으로 좀 만들어서 뭐 10만 원을 하든지 좀 이 88,000원짜리는 좀 또 이건 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거 88,000원짜리는 시장님 그 표창패인데요. 그거는 한 군데도 제작하고 한 군데도 뭐 30만 원짜리도 20만 원짜리 있고 엄청 많아요. 이거 뭐 천차만별이더라고 지금 올라온 것. 그 행사 그 규모나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약간 좀 시에서 지정한 표창패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게 개별로 개별 부서에서 신청하나요? 그쵸 그 업체가 있어요. 개별 업체에다 네, 하시는 시장님 거예요? 표창패는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똑같이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연말 뭐 송년회나 이럴 때 좀 행사 규모가 있거나 그런 격에 따라서 좀 약간 가격이 나가는 거는 이거 좀 한번 좀 알아보시죠. 아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그 노인의 이게 저 운영비 이게 지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한 3,400 정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페이지. 그거는 그 사회복지사 그 승진도 있고 또 2명 추가 증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차량하고 PC 구입이 있고 평생교육 그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17개에서 36개로 늘어났습니다. 감옥 운영이. 그래서 좀 운영비 지원이 그래서 한 3,400 정도 늘어난 건가요? 예, 예. 그다음에 네. 시간의 근무 수당이 좀 증가했고요.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네네네네. 하고 뭐 제가 좀 궁금한 것들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페이지에 경로식당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죠? 경로식당 임차료는? 말씀드릴까요? 예, 백영입니다. 그 공도 나눔의 집이라고 그 공도 구시가지에 그 아 그거예요? 예, 경로식당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저희가 그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서 임대료에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 응급 안전관리요원 추가 인건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요거는 뭐 실적을 좀 알 수 있는 우리 응급 안전관리요원 관련돼서 요거 뭐 작년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요거는 좀 한번 좀 제출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진행이 많이 됐네요. 저 12페이지에 우리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 여기서 증액이 된 거죠? 예, 여기도 증액됐습니다. 예, 생활지원사 폭염 한파 시간의 근무 수당 여기 한 1억 요 항목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거기서 좀 증가한 것 같은데 1억 한 8,400? 예, 요건 구체적인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예. 예, 배경입니다. 그 생활지원사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까지 해서 매월 5만 원씩 지원해주던 부분인데요. 올해 네네. 그 금년에 이제 유류가 인상이 됐고 또 이분들이 그 안성 같은 경우 교통 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어갖고 대부분 차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하루 이동 거리가 한 26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그 저기 다 강도할 수 없어갖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먼저 추경대에서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인상이 된 부분이 그 교통비, 이번에 통신비 인상된 올라간 부분인가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 노인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2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공모 사업은 어디에 공모하는 거죠, 이거? 예, 배경입니다. 이게 기존의 노인복지 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그 기금이 폐지가 2019년인가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전환해서 돌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동서부 무한대부분 네트워크도 들어오고 뭐 대한노인회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게이트블협회도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심사해 갖고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그 공모 사업이 그러면 시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공모를 시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공모를 내면은 이게 노인 관련 사업하는 데서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이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그러면 뭐 노인 관련된 뭐 복지 관련된 걸 그 단체에서 공모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는 그 뭐 친구와 함께 하자 갖고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돕고 있는 사람들에서 같이 둘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밖에 그 사회생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돕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이제 또 뭐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해갖고 뭐 키오스크라든가 핸드폰 사용하는 그런 교육 진행했었고 또 대한노인에서는 이제 취약계층 해갖고 이제 혹석이나 혹한기 해갖고 이제 그 선풍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진행했었습니다. 아, 그 2천만 원으로 그 혹시 요거 그냥 관련해서 요것도 저 2022년 올해 사업 진행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당인가요? 저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 480만 원 나온 거. 이것도 사회복지사 혹시 저긴가요? 이거? 아니 13페이지. 맨 밑에. 예, 처우 개선비입니다. 처우 처우 개선. 그러니까 요것도 이게 사회복지사 예, 그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아니 저번에 보니까 여긴 또 1,300 몇 분 하는 거 있고 이건 또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래요? 예. 아 이건 도비구나 참. 예. 활동 지원.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봉사자도 활동 지원. 요것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별도로 드릴게요. 예. 예.
우리 그 증액된 것들 중에서 이것도 들어보면 시간이 길어지네. 잠시만요. 우리 41페이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41페이지에 사곡동 공설묘지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1억 5천. 예.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입구가 그 서울유 그 입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로가 협소해서 네. 계속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입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좀 2차선 규모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피항로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정비하려고 좀 올린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공사 시설 부대비의 공사 감독 여비는 또 뭐예요? 그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자의 그 감독이 있어요. 그래고 큰 공사는 뭐 책임감리한테 주지만 소규모 공사는 이제 그 시설직 공무원들이 감독하면서 별도 여비 규정에 그 우리 여비 그 기본 여비 말고 감독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할 수 있는데 이거 이거 주는 게 좀 나가나요? 이게 원래? 보통 저희들이 여비를 한 달에 뭐 20번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14번인가요?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걸로 타갈 수 있어요. 그 감독자가. 그래요? 네. 공사 감독 규정에 여비를 줄 수 있어요. 이거 좀 다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시도비가 주로 많고 우리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64페이지에 우리 공도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 요번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 예. 이 감리비가 또 1억 잡혔네. 그 건축법에 다 그게 나와 이것도 있는. 그냥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예. 이게 뭐 궁금한 것만. 그리고 뭐 이거 말고 저희가 보면 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 뭐 전체 예산에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비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우리 예산 뭐 어느 정도 이 감당을 일정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시도 관련돼서 이제 시도비, 국비 다 내려오잖아요. 거의 다 매칭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국도비가 뭐 70%, 그리고 뭐 시비 한 60%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뭐 저희도 시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시비, 국비 뭐 15%, 뭐 7%,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또 경직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자체 내에서는 좀 그걸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내려오는 것들? 국도비 보조 대신 내려오는 거는 그 중앙부처 시책 사업이나 네. 그런 거에 결부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포기하자니 또 다른 불이익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도에 그래요? 이제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안성시만 빠지면은 좀 다음에 다른 사업에 또 지장을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또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좀 참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저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위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4명이 12번 잡혀 있습니다. 혹시 장기요양기관이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또 생기나요? 이 심의위원회가 매달 한 번씩 열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면 설명 좀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배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그 장기요양 개정되었고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 매달 이제 한 건 혹은 두 건 들어와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거는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시설 갖추고 준공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심의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매달 12회로 잡아놨습니다. 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 예, 예. 나가실 분을 매달 예, 예. 전에는 이렇게 좀 모아서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이제 전에는 이제 이걸 모아서 하거나 이제 별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네.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이제 그 전에 운영 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이제 이게 국비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인데요. 사업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6개 수행기관이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인 보셨을까요? 예. 네. 근데 요거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6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뒤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6개소 여기에 또 이제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아까 비율은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전담 인력이 총 23명입니다. 그래서 6억 6,302만 1,000원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아마 전담 인력을 아마 그 노인 일자리 하고 있는 6개소에 전담 인력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게 앞에로 좀 넘어가시면 노인 사회 활동 지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이 이게 엄청나죠? 이게 6억, 10억, 100억, 115억 3,903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비용은 순수 인건비는 없이 그 일자리 참여하시는 그 노인 어르신들 공익형, 시작형, 시장형, 취업발전형,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 일자리 수행 기간에 2,880명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기관별로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 인원 그리고 이제 사업 종류가 그 6개소가 서로 다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공익형일 수도 있고 시장형일 수도 있고 취업 알선형일 수도 있고 이게 그 사업별로 사회 서비스형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 각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기관에 몇 명의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지 그 요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31쪽입니다.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카네이션 하우스가 보면은 그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 여가 프로그램하고 소일거리 하신다고 하는데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카네이션 하우스가 지금 이건 한 개소인데 지금 한 개소가 아니고 원래 더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무시는 양성돼- 문제가 예. 있어갖고 요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여기는 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업 비용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별도 설명 과장님이 드릴게요. 예. 아, 네. 과장님. 예, 배경입니다. 예, 카네이션 하우스는 기존에 2개에서 서울 사갑하고 양성의 노고길이 카네이션 하우스 2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그 이제 카네이션 하우스 자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15년 6월에 그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해갖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원래 독거노인 있어서 잠잘 수 있게 한 건데 문제점이 있어갖고 2015년 폐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노곡 1위 같은 경우에서 올해 이제
폐지가 돼갖고 이제 내년도권 이제 한개소 사곡 한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세워서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이런 친목도마라든가 어떤 소일거리 이런 사업에서 운영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는 않는 거죠? 예, 주무시지는 그냥 않습니다. 지금 안전하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657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이제 2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기관이 어딘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예, 배경입니다. 네. 이 맞춤형 노인 일자리는 그 국도비 지원 사업에 별개로 시비를 세워서 이제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사회 서비스형 선진형 모델을 갖고 의료 사업에서 그 건강과 돌봄 리더하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 그 커피밥 재활용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회계 프로그램 해갖고 총 110명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 그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 거고, 요거는 이제 초기 투자비에서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사회복지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필요할 경우에서 예산을 담아둔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사협회하고 시니어 클럽하고 한 군데 더 어디라고 했죠?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3개소가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바뀐 거죠? 예, 예. 국도비로.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현재 지금 1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1억이 담겨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이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은 아니고 사업만 잡아놓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사업비만. 예,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시비를 세운 부분이거든요.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앞부분에 말씀드린 609페이지 사업과 지금 657페이지 사업이 노인 일자리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계신 노인 어른이 혹시 이쪽 사업에도 또 참여를 하시나 싶어서 중복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지 아니면은 이쪽에 참여하신 분이 이쪽은 참여하시지 않게 되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정 과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기준. 한마디로 요즘 이제 불만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다른 과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혹시 일을 거기 분이신가 싶어갖고 일자리 경제과 거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선정 과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우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참여가 우선된다고. 그래갖고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참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그 가장 큰 불만이 어떤 불만들이 계시냐면 저 집은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찌개 들고 조금 일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해서 박수 몇 번 치고 강의 조금 듣고 나면은 한 달 급여를 받더라. 그래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그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자리 사업에 이제 노인분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수익도 창출하시고 생활의 보탬도 되시고 이제 건강도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요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 지금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국도비를 받으셨다고. 그럼 요 선정 과정 요 어떤 분들이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예, 배경입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거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6개 기관에서 소속돼 갖고 그 전체 그 시스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 사람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중복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대상자였고 이번 주 5일부터 9일까지 지금 6개 기관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공익형 같은 경우 공익형 같은 경우에 참가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별도 소득 기준은 없고요. 이제 공익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한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참여할 때 공익형 같은 경우도 보통 2년 연속 참여하게 되면 이제 3년째는 쉬고 다음에 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사람 좀 뭐 소득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그건 신청해 갖고 이제 보통 이제 모집 기간에 갖고 할 때 기존 참여자라든가 아니면 뭐 저소득 위주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선발이 되고 있긴 한데 달리 소득 기준이 없고 기초연금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사실. 이 시간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겁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는 주 2, 3회 해갖고 월 30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형은 이제 8시간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비 및 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는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걸로 지난번 저희가 이제 이 조례 통과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거를 얼마를 지원하느냐에서 금액을 늘리냐고 이제 이렇게 좀 금액 횟수를 늘리냐고 그 하실 수 있는 그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저기 예산 때문에 늘릴 수 있다 없다 뭐 얼만큼을 늘려야 된다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12만 원씩을 담자, 응?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12만 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만 원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1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카드 형식으로 줘갖고 그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쓰시면 그 이렇게 결제 그 카드기 있죠. 카드기에 이렇게 결제하는 걸로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노인 어르신들한테 노인 어른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몇 세 이상 저희 이제 이거 몇 세 이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겠다고 나 이거 이제 신청하겠다고 신청서 내면 되고 신청서 내면은 바우처 카드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6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만 원에서 2만 원을 깎았는데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68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목욕비 및 임용 지원 사업 한시 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1억 7,6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622만 7천 원이죠. 그래갖고 인력을 보니까는 본청에 한 면, 읍면동으로 해서 공도둘, 대덕둘, 양성, 안성 1동둘, 뭐 저기 안성 2동둘, 안성 3동둘 그 외 지역들은 이제 한 명씩 해서 21명을 21명을 이 사람을 한시적이지만 인원을 채용합니다. 아니 그거 신청서 받으면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이 있어서 그 서식 딱 갖고 있으면 그 서식에다가 70세 넘으신 분들이 신청서 한 장 작성하시며 모아가지고 본청에 한 명이든 2명이든 본청에 들어서 그게 딱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해서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그 카드 이거 바우처 카드 이거 아닙니까? 그 카드 내주시면 되는데 무슨 인건비를 갖다 이렇게 잔뜩 이렇게 왕창 잡아놓으셨습니까? 이거는 좀 심히 과해 보입니다. 요 일 한 가지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그런데 그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읍면동에 와서 10명 신청서 쓰고 가셨습니다.
10명 신청서 쓰고 가고 어느 날은 5명 쓰고 가고 어느 날은 물론 한 30명 오실 때도 있겠죠. 아니 이거는 보면은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거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담 인력으로 이거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금액을 잔뜩 처음에 이거 저기 뭐지 조례 만드실 때 이 내용 없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비용이 얼만큼 들어갈 거다 추계 예산서에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슨 이렇게 크게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까? 이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불안불안한 겁니다. 과연 이거를 통과시켜주면 어떤 게 또 뒤에 따라올까?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반대로 이 임의용 조례를 가지고 임의용사 양성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 양성교육과정 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이거 장애인 그 행정도우미분들 계셔가지고 읍면동에 다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도 되고 사회복무 요원들 읍면동에 다 몇 명씩 아니 거기 최소 한 명씩은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도 되고 이거 받으면 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인건비를 닫고 그 2만 원 감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12달 12만 원 주시지. 좀 이거는 좀 깊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가 480개소에다가 로컬푸드 친환경 좋은 식재료를 우리 경로당에다가 보급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5억 8,260만 원을 아니죠. 작년엔 그랬고 올해는 6억 9,540만 원을 담으셨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사업이 농어촌 기술센터, 농업정책지원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다가 좋은 그 로컬푸드 친환경 식자재를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에서 그걸 꾸립니다. 그래서 갖다 드립니다. 근데 여기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480개소인지는 제가 개소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경로당에 어디를 가보면요 하루에 딱 2분 나와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금강면 어느 경로당인데 하루 종일 2분 나와 계십니다. 근데 보일러 틀고 이 음식 가면은 이제 음식 가는 거고 물론 좋은 걸로 해서 잘 한 분이 계셨든 몇 분이 오셨든 이제 뭐 잘 해드린다고 그러는 거에 왜 못 해줘라 뭐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양쪽으로 중복이 돼서 가면은 차고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저기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좀 어려운데 어렵사리 계신 쪽에다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사업비 세워놓고 넘겨주고 끝내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장애인분 한 분이 지금 시위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문자가 오고 이제 혼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군지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사업에 일주일 내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며칠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에 며칠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못하니까 한 60몇만 원 이제 띄고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아마 8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받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방세 내고 뭐 하고 나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비용이 극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분은 사지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될 경우는 차라리 자원순학과나 일자리 경제과에서 옆에서 그 약간 청소하는 거 하루 종일 해서 종일 참여할 수 있는 8시간 참여형으로 해서 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이제 상담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정하실 때 아까 우리 백경리 과장님께서 2년은 참여하고 한 해 쉬고 다시 2년 또 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인즉은 그 계약직일지라도 2년이 넘으면 계속 고용노동법에 계속 고용이 되니까 2년을 안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2년이 넘어갔을 때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년 참여시켰다 끊었다 참여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생활은 좀 될 수 있게 그 장애의 그 특성 일할 수 있는 특성이라든지 생활 환경을 봐서 그걸 좀 검토하셔서 좀 수익이 좀 낮게 있어야 생활이 되는 독거. 그 독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뭐 시장님실 쪽으로 이렇게 시위하겠다고 일자리 달라고 시위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가서 저기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 마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틀림없이 사회복지과에서 일했던 장애인이면 거기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들어주시고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SNS상에다 막 그렇게 올리고 이거 안성시 어떻게 보면 안성시 망신이고 장애인 그 복지 업무에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 그 쪽에 어려움이 그 사실 이거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좀 각별히 좀 써주셔서 이런 불만들이 밖으로 물론 전혀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유형과 특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 심의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단 장애인을 우체국에 배정시켜서 하루 종일 서 있게 만들고 예? 지적 장애인들이 행정도움에 가서 전혀 행정도우미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못 받아주는데 행정도우미라고 선정을 해갖고 가서 행정도우미를 하라고 이거는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그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게 배정해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도 아끼고 절감하고 그분들도 자기가 뭔가를 할 때 기분이 좋지 그 지적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이 행정도우미로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책상 옆에 한쪽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장애인 학대입니다. 그거는 일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가 마비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밖에서 주차장 단속하라고 이렇게 한경대학교에서 지금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시켜달라고. 이 다리가 땡땡 어는데 밖에 있으면은 온도계 체온계 갖다 대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건 장애인 학대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자리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데다 도로 사람을 장애인 주차장 CCTV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도 CCTV 개수 올라온 거 어마무지합니다. 설치한다고. 사회복지과도 차라리 장애인 주차 단속하겠다. CCTV를 달겠다고 그런 사업 올리셔갖고 CCTV 보게 하고 어느 관제소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행정 업무가 좀 되는 장애인분들이 교대로 CCTV로 잘못 된 차량들 부과하게끔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아니 다른 거는 왜 계속 노인 일자리도 굽히다고 못하고 무슨 사업도 늘리고 다 늘리면서 2017년도에 장애인 주차 단속 생긴 사업입니다. 최초에. 2017년도면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체가 다 어는데도 그거 서로 하려고 한다고. 당연하죠. 그냥 나가서 있으면 급여 나오는데 서로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죄송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감할 수는 있고
증액시켜 줄 수도 없고 새로운 이런 사업 좀 하십시오 하고 사업 제안서를 낼 수도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끝까지는 있었는데요. 일단은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로당에 이제 식사 관련돼 있는 지원 사업이 또 별도로 있는 건지 확인 좀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실까요?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식사 관련된 거를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로컬푸드 부식 지원 그 한 개 사업이고요. 물론 운영비에서 일부 부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 경비를 빼면은 부식 그 구입할 비용이 그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월 지금 지급이 되는 게 운영비로 해서 15만 5천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5만 5천 원은 어떤 거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뭐 공공요금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식비, 구입비,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때 기본적인 뭐 수리비라 간단한 수리비 정도 뭐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12로 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서 한 달에 이제 15만 5천 원에다가 6만 원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6만 원은 뭐에 사용? 운영비도 같이 그 경로당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12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개념으로 용도는 같습니다. 네. 지금 무료급식소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료급식소가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죠?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무료급식. 경로식당이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이제 공도의 구세군 나눔의 집이 2군데 있습니다. 2군데가 있죠. 사실은 이제 면단위 지역에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식사를 좀 양질로 할 수가 있어서 분여회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장님들께서 이제 주축이 되셔가지고 경로당에서 밥을 많이 해 먹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꾸러미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불만이셨죠. 그러니까 줄려면은 많이 주지 뭐 이렇게 조금 줬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하는 첫 단계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사실은 먹고 쓰는 비용들이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는 이제 우리가 이용자 수를 계산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꾸러미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용자 수도 그렇지만 사실은 들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용자 수에다 30%를 가산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원이 되면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노인의 수를 넣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것까지 되면 우리가 이제 세금에 있어서 좀 누수가 되니 그런 좀 유도성을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통근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제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아까 사업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전문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 나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강사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발굴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제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70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작년에도 추경에 나와 있던 내용도 있었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본 예산에도 지금 6억이 하나가 잡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 개선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TV, 뭐 냉장고, 뭐 안마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게 2억 5,800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보통 이제 8억 5천 정도인데 우리가 이 개보수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실 뭐 개보수 기준은 이제 뭐 10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용하다가 뭐 저기 만약에 보일러가 뭐 고장 나가지고 동절 이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은 그 지원 주기는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그 시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물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구 연한은 지났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물품들이 그냥 나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까워요. 근데 물론 경도당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데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보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우리가 현금으로 나가고 각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해드리는 건가요? 그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개보수권은 이제 지원 주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물품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별도로 있어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이후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개보수라든지 이런 환경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자한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업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 지급을 하고 구입한 후에 정산복으로 받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청구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개보수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지금 양곡비에 대해서 양곡비하고 택배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비용으로 각 경로당에 드리는 건지 아니면 물품으로 드리는 건지요? 경로당 그 양곡비는 지금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냉난방비, 양곡비 합해서 저희가 이제 소요액의 80%만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2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곡비 같은 경우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개별 경로당에 필요한 달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럼 대부분 쌀이 안성쌀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형은 별도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쌀이 뭐 지역마다 이제 섞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한다고 해서 안성쌀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럼 이거는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일괄적으로 그럼 국가에서 뭐 예, 나란히처럼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아, 그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다음 노인 일자리 지금 수행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695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사실은 제가 그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관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수행 기관의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라는 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이 어디가 있죠? 현재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전남 인력 2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건 각각 2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요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저희가 국도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공익형이 이제 230여 개 이제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감소된 부분을 도에서 별도로 도 사업을 공익형으로 별도로 사업량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 추가적인 사업량에 대한 그 전담 인력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 아, 그러니까 원래는 25명 이제 국가에서 23명에 대해서 국도비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내려보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230여 개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담 인력 2명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사업을 이제 배정한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이제 12가 50%냐, 42.5%냐, 아니 50%인가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 대한 차이인 거고 명수도 2개를 합하면 27명 이렇게 아니, 되는 건가요? 합치면 25명입니다. 25명. 전체적으로.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보면 이게 649페이지입니다. 650페이지의 산출 근거를 보면 생활지원사 교통비 및 통신비가 작년도 대비 2배가 올랐어요. 5,700에서 1억 1,500인데 이게 왜 올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생활지원사가 저희가 이제 맞춤돌봄 서비스 기관이 지금 파라메일 노인복지센터하고 안성시 노인복지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지원사가 개별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자가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유류비라든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부담이 커서 올해 5만 원이었던 거를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773쪽에 보면 이게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치료비 지원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이거 2개 다 사실은 증감을 보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이제 재활치료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은 50억에서 한 54억으로 한 4억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네. 설명드릴게요.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장애인 연금액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입니다. 네, 783페이지에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나 뭐 보호자한테 1인당 12만 원씩 1인당 월 20만 원으로 12개월을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사업 규모가 3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3가정이 12개월로 20만 원씩 따지면 한 72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576만 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대비도 올라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돼 있는 거죠?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이게 월 20만 원 지원되는 건데요. 바우처 지원이 16만 원이고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4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그럼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서 2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바우처 지원액이 16만 원이고요. 본인 자부담은 4만 원, 최대 4만 원입니다. 아, 그럼 바우처로 그러면 4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바우처가 16만 원 최대. 그럼 이게 월 16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자부담까지 합쳐서 서비스 금액을 적어놓은 거라서요. 아, 네. 그럼 여기 자부담에 대한 게 빠져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791쪽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비 렌털이 지금 40대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주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랑 통합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20가구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신청하면 지원해줍니다. 예. 근데 이건 장애인 가정에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장애인인데 안성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 2016년도에 그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라고 해서 그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랑 통합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인데요. 이게 구입 비용의 50%월 5만 원 한도 이내 지원인데 이게 조건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이제 금액이 이제 뭐 기저귀를 샀는데 한 10만 원어치를 샀다라고 하면 그거에 50%인 5만 원을 주는 건가요? 네, 최대 지원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50%가 그럼 선두 조건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대가 그거보다 이제 5만 원. 더 많이 넘어가면 어쨌든 5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장애인 누림 통장, 뭐 희망 키움 통장, 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사업별로 이 표를 좀 하나를 좀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나눠주시면 좀 저희가 볼 때 하나하나 볼 때 하고 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준비했던 질의 내용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한 말씀 드리려고 좀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저희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성도 23년 분예산 20%에 가까운 2천억 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을 별개로 저희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 공모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관련 공모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안성에는 지금 사실 국회의원도 2분 계시잖아요. 4선의 김학용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보건복지위에 예결사니까지 하고 계시는 최영원님까지 계시는데 우리 국회와 도의회 협조를 좀 구해서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은 더 확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